사주를 오래 공부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못 찾는 건 사주의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사주가 칸쌤 사규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주에는 비견 겁재가 혹시 있나요? 자, 아마 사주 내에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견 겁재가 없는 경우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주 내에 천간이든 지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하나씩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분들이 본인 사주의 이 비견이나 겁재가 대부분은 딱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기로 비견과 겁재는 공통적으로 불을 상징하는 재를 극하는 위치의 글자이니 안 좋게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비견과 겁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를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월지가 비견, 즉 이런 길신이라고 할지라도 지지에서 이 재성을 직접 만나서 극하면 문제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견이나 겁재가 재를 극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사주를 먼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천간의 비견이나 겁재가 항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운의 흐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우선 이 사주를 분석해보고 이 사주와 다르게 비견이나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하는 다른 사주의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주가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딱 보기에도 사주를 보시면 천간에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주입니다. 사실 이런 사주가 해석 자체는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주를 보는 방법을 완전 엉뚱하게 본다면 이 사주 명주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사주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자, 실제로 이분은 어려서부터 사주를 본인이 직접 보러 가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사주 천간에 비겁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께서 항상 듣는 말이 절대 이 사주로는 돈과 인연이 없는 사주이고 사업적인 부분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 사주고 여자와 연도 상당히 떨어지는 사주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60대에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가 들기 전인 30, 40대, 50대가 들어가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본인이 건축 설계와 시공으로 돈을 좀 꽤 많이 벌어서 그 나이 때의 다른 분들과 다르게 건물도 한 몇 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해 잘 나가셨던 분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도 문제 없이 했고요.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생각에 이 천간의 비견이나 겁재가 진짜 나쁜 걸까? 라는 의문을 좀 가졌던 분이고요. 본인 사주를 볼 때마다 좀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비견과 겁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어서 본인 건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좀 남들보다 높은 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사주적으로 좀 해석이 되시나요? 자, 아무래도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사주보다 운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를 볼 때 운을 보지 않았다면 사주를 보지 않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주의 모양이 아무리 나빠도 운에 의해서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도 있고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이나 세운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게 결국 명과 운, 우리가 즉 사주를 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를 보러 가서 대운까지만 그냥 대략 확인해 주신 곳이 있다면 세운과 절운까지 꼭 여쭤봐야 합니다. 자, 대운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세운이나 절운까지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대운이 물론 좋을 수 있고 좋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대운이 좋더라도 세운에서 그 대운을 문제를 발생시킨 거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운의 작용력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지만 대운은 사실 사주에 영향력을 주는 기간이 길 뿐 작용력, 힘의 크기는 세운과 절운 모두 동일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대운이 좋게 들어오면 좋은 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건 맞지만 세운, 1년 세운에서 문제가 생긴 건 전혀 없는 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사주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사주를 간단하게 분석해보고 비견겁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좀 보실 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게 사실 문제는 아니고요. 월령에서 투출한 이 월지장간에서 투출한 용신이 사주 명식 내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천간에 용신은 없는 걸까요? 6월 신금이나 우리가 자월 개수 같은 월걸럭 사주가 아닌 이상 천간에 용신이 아예 없는 사주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사주 안에서 활동만 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에서 결국에는 언젠간 들어와서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원령이 투출하지 않은, 용신이 투출하지 않은 사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사주를 좀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용신이 투출하지 않았을 때 그 사주 자체의 모습이 괜찮은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주란 아무리 그래도 절대적인 기신 그리고 절대적인 흉신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사주 천간에 칠살이나 상관 같은 흉신이 무정하게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우선 용신이 운에서 투출하지 않았을 때 사주 모양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조건인지를 봐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떤지 볼까요? 지금 이렇게 시간과 월간에 올라온 비견은 흉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간에 올라온 겁재 흉신까지 같이 사주 천간에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간을 포함해서 모두가 같은 오행의 기로만 되어 있는 모습은 모양만 놓고 봤을 땐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비겁이 왕에서 오는 문제도 운에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사주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령에서 투출한 용신이 없는 사주의 경우에 결국은 운에서 언젠간 원령이 투출한 용신이 대운이든 세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없을지를 좀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떨까요? 여기 지금 월지가 지금 인월 경금인 사주인데 월령 즉 지장간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인중에는 이렇게 무, 병, 갑 이렇게 인성, 편관 그리고 재성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 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작용을 봐야 하는데 바로 예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천간에서 월령 본기인 갑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천간에 비겁이 이렇게 왕한 중에 이렇게 운에서 소년에 들어오는 10대 때 대운이 정인에서 편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들어오는 인 자체는 기본적으로 월령에서 투출한 용신이기도 하고, 들어온 이 글자 자체 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문이나 문서 등을 상징하는 길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에서 인이 들어와도 사주천간에 인을 극하는 글자들이나 충하는 등 방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지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재를 쓰는 사주가 해자축 식상으로 이렇게 수기가 들어오는 것도 월지 재가 살아나고 천간의 인도 다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초년 대운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기에 맞게 천간에 학창시절에 이렇게 인운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본인 자체의 능력적인 부분에서도 좋게 된 거기 때문에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뭐 말씀하시기로 본인이 엄청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공부로 인정받는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 뒤로 이제 이분께서 직업을 갖는 시기인 27세 대운인 천간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좀 바뀌게 되죠. 자, 그럼 27세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 정관은 괜찮을 걸까요? 예,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정관이 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재를 분탈할 수 있는 비겁을 정관이 제어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좀 더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럼 정관이 좋다라는 거냐라는 건데요. 천간의 정관은 여기 있는 이 비겁을 전부 다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에서 만약에 이런 중에 세운에서 재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이분께서 상당히 높은 직위와 부를 갖출 수 있게 된 조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 자체가 사주 천간에 있는 불안 요소들을 전부 다 해소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실제로 이분께서 직업자를 잡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상당히 좀 일찍 본인이 회사에서 독립해서 다른 분들보다 일찍이 본인 자리를 잡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가 특히 이렇게 천간에 비겁으로만 돼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좀 이 비겁이 재를 극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재는 여자나 돈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초년의 운에서도 이렇게 대운에서 재가 들어오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여자가 들어오기 힘든 사주에 운에서도 재가 닫히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초년에 결혼을 하는 시기에 운에서 정관이 들어와서 비겁이 힘을 쓰지 못하고요. 들어온 식신이 일진을 합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기에 맞게 결혼을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대운인 천간에 병화가 뜨는 요때는 어떨까요? 자, 기본적으로 7살 편관은 흉신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비겁이 왕하더라도 7살 편관이 왕해서 이 비겁 자체를 전부 다 쓰러뜨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편관 자체는 일간도 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모양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7살 편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 흉신을 겁재 흉신이 합살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난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지지 같은 경우도 인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인을 다시 만난 것도
크게 문제가 없죠. 오히려 인홀술 화국, 물론 오화가 들어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지가 관국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좋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께서 이 병술 47세 대운까지 들어가는 병술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주천간의 비겁 자체가 재를 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운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결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은 초년에 그래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분으로 보는 게 맞죠. 자, 그러나 지금 대운이 을류에서 갑신까지 넘어와서 나이가 63세가 되신 분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 초년의 만큼의 운만큼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운에서 월령 본기인 갑을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비겁에 의해서 제가 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지도 지금 이렇게 신금이나 유금 같은 게 들어오면 월지, 재도 극을 당하는 중에 천간에 있는 이 비겁이 망한 중에 뿌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가 더 분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분이 을류 때 이렇게 천간에 재가 합을 당하고 지지에서 지금 보시면 사유 반합해서 지지가 유금 국을 짠 상태에서 반국이죠. 이 재가 좀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사주 구조가 된 건데 실제로 이 대운 중에 좀 본인이 모아놨던 재산이나 그리고 회사도 좀 크게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갑신은 그나마 을류보다 상황은 좀 좋아진 건 맞지만 지금도 그렇게 크게 직업적인 부분 혹은 재물적인 부분으로 대운에서 재미가 있진 않죠. 물론 지금 현재 갑신 대운 중에 내년부터 지지가 이렇게 사오미, 을사, 병호, 정미로 넘어가는 사오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비겁 자체가 힘을 좀 쓰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불리한 중에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일어날 수가 있는 분인 건데요. 자, 그래도 재를 쓰는 사주가 이렇게 대운에서 이렇게 지지가 비겁으로 들어와서 이 사주가 비겁이 대기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제가 그걸 당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비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재를 분탈하는 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분이 되신 건데요. 자,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비견겁재가 재를 극하는 이런 작용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사주나 운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비견이나 겁재는 재를 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사주 내에서 오히려 비견겁재가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내에서 비견겁재가 좋은 작용을 하는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실 케이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명주분께서는요, 이 사주 내에 있는 이 비견이나 겁재 때문에 본인이 어릴 때 고생을 했다고 좀 생각하는 명주분의 사주인데요. 아마 이분 외에도 이런 형태의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주 내에 이런 비견겁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마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사주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이 사주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운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는 미월 개수의 월지 7살격 사주가 천간의 월령 본기인 7살 이 투출하여 천간도 7살격 사주가 된 사주입니다. 자, 아마 사주를 좀 공부를 오래 안 하시거나 그냥 초보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오행이 한두 가지로만 돼 있거나 불균형하게 들어있는 사주를 우선은 그냥 덮어놓고 좋게 안 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행의 중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주라는 것은 절대로 중화를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주의 유정과 무정, 즉 사주가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 전체 모양이 유정한가 유정하지 않은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 첫 시간부터 굉장히 제가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사주를 오래 공부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못 찾는 건 사주의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가 유정한지 무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물론 사주도 용신을 중심으로 유정하고 오행의 중화도 되면 좋긴 하겠죠. 자, 그러나 반대로 오행의 중화는 맞췄지만 용신을 중심으로 사주가 유정하지 못하면 이건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 태기를 한다고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사주 내의 오행을 그냥 기계적으로 중화를 맞춰서 태기를 하시는 무책임한 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드리려는 말씀도 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이 왕한 비견겁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견겁재는 재를 분탈하는 작용 외에도 사주 내에서 발생시키는 작용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작용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일간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 뭐 체력을 길러준다, 혹은 뭐 맷집을 키워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신강해진다 혹은 뭐 신왕해진다 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주라는 게 어떤 사주든 무조건 일간이 신강신왕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주가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보시는 월지가 칠살, 즉 흉신이로서 일간을 약하게 하는 십신이 용신인 경우에는 그래도 일간이 그래도 강하고 보는 게 좋다고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가요? 라고 한다면, 네, 지지 내에서 이렇게 칠살도 왕하지만 이렇게 겁재, 즉 12운성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왕지를 2개나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뭐 신약한 사주라고 하면 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이 사주는 이 칠살을 감당할 수 있는 일간의 힘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주의 이 겁재가 하는 역할이 전부일까요? 라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칠살 편관인 흉신을 겁재가 이렇게 합을 해서 비록 사주 내에서 뭐 이렇게 묘목 같은 게 지금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렇게 해미 반합해서 칠살의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지금 이분이 살고 계신 지금 41세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을묘대운을 지나고 계신데요, 이렇게 식신 묘목이 사주내로 들어오게 되면 지지가 완전하게 식신 구글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칠살 자체도 힘을 쓰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살면서 가장 괜찮은 지지대운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지의 이 흉신들이 길신으로 이렇게 합해서 변하였다는 건 상당히 큰 발복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운으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주의 천간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천간은 이 미중에서 기토가 천간에 투출해서 칠살격이 된 중에 이렇게 양옆에 비견을 만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주만 놓고 봤을 때 이 칠살에 의해서 비견이 전부 다 극을 당하기 때문에, 자, 운이라는 걸 아예 배제해 놓고 이 사주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주변에 사람이 좀 없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운을 대입하고 보게 되면 이분이 그래도 이 적은 사람들이라도 인맥이 크게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편관 칠살격 사주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주천간에 이렇게 정제나 편제를 보지 않은 것만 해도 상당히 좋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뭐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 칠살 편관을 생해주는 병정화를 만나지 않았다는 건 이 칠살 자체를 생해주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주의 비겁이 또 왕한 상태에서 운에서 재가 들어오면 이 비겁이 재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 비겁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사주는 이렇게 재가 들어올 때 비견 겁재에 의해서 재가 극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돈을 잃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살을 살려주는 재가 들어온 중이기 때문에 돈으로 인한 문제나 아버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에 주변 사람 동료들에 의해서 이 돈 문제나 아버지로 인한 문제를 좀 해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간에 비견을 둔 거를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모양이 됐다면 운도 좀 좋게 만나야 한다는 건데, 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초년에 이렇게 뭐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신유술인이나 혹은 식상으로 들어오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지지가 이렇게 비록 겁재 같은 것들을 두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월지 칠살을 생해주는 재로 들어온 거는 좋지가 않죠. 사오미 난방 자체가 들어온 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 18세 대운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병정화가 다 뜨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 대운 지지에서 사오미가 아닌 다른 해자축이 들어온 중에 이렇게 병정화가 뜨는 것과 사오미가 들어온 중에 이렇게 병정화가 들어온 건 차이가 있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재가 이미 뿌리가 있는 중에 또 뿌리까지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비견이나 이런 비견들이 얘를 막아줄 수도 있겠지만 재에 의해서 살이 살아나는 것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천간에 있는 재가 이렇게 뿌리를 달고 들어온 중에 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오미 재가 들어왔다는 건 천간도 살이 살아나고 지지도 살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달고 들어온 겁니다. 자, 물론 이 사주는 이렇게 일간의 뿌리도 왕하고 비겁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를 극하는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중에 만약에 세운에서 지지가 임묘진 목기로 가게 되면은요,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완벽히 살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분이 돈으로 인한 문제나 아버지로 인한 문제,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로 인한 살이 살아나는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건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뭐 돈이나 여자 아버지 덕을 좀 보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뭐 돈이나 여자보다는 부모 덕을 좀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분께서는 아버지 쪽의 경제력이 좀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된 교육 혜택을 좀 많이 받기 어려웠던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이 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요식업 쪽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30대 초반까지 상당히 나름 고생을 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지금 운을 보게 되면은 병진대운 같은 경우가 천간에 제가 들어온 중에 지지도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재물적인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항시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간도 왕하고 천간에 비겁이 있기 때문에 이 재로 인한 문제를 비겁이 분명히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풍파가 많은 시절이라고 하죠. 이런 시절로 본인은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와 사주를 상담하실 때 말씀하신 게 본인이 이렇게 초반에 어려웠던 게 이 비견겁제가 너무 왕해서 이 재로 인한 부분이 극을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좀 본인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반대로 제가 이분께 이 재가 들어오더라도 살이 완벽하게 살아난 게 아니고 비견이나 겁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된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에 그런 도움마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견 겁제의 도움마저 없었다면 사실 이분이 정말 저는 어떻게 더 힘들었을지 예상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이 살고 있는 을묘대운은 어떨까요? 자, 지금 이 을묘대운은 확실히 이 사주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대운이 들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지는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은 지지에서 식신국을 짠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천간도 미중에서 투출한 을목이 요 살을 제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좋게 보셔야겠죠. 게다가 이렇게 비견이 운에서 들어오는 식신을 생하는 것도 좋고, 만약에 이 식신이 인해극을 당할 때 이 비견이 통관해서 식신이 인해극을 당하는 것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을묘대운은 앞에 지내온 이 대운보다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지금 이민 개묘로 넘어온 이 중에 본인 가게를 오픈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름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름 맛집으로 방송도 타고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 최고의 시절을 좀 보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순간에 호재로 끝날까봐 좀 두려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분이 다음 대운도 괜찮을까요? 라는 건데요. 다음 갑인 대운은 그래도 지금 들어온 식신에 비해서 격은 좀 떨어진 건 맞지만 이렇게 지지가 인묘진 목방, 살을 극하는 방으로 들어와서 상관도 좋다고 봐야 하고요. 천간의 상관이 살을 합하는 것도 나름 바깥으로도 여전히 지기를 누릴 수 있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분께 꼭 말씀드려야 하는 게 있다면, 이렇게 사주와 운에 의해서 유정해진 부분은 물론 있지만 오행에 이렇게 이미 불균형이 있는 사주에서 사주 내에서 이렇게 목기로 흐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인묘진 목방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신경상에 의한 소화장애나 위장장애 등이 좀 있을 수 있는 조건임을 꼭 말씀드리고 관리하셔야 함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주에서 운이 좋아진 건 맞지만 오행의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완벽히 해결된 게 아닌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사주는 칠살격의 비견이나 겁재가 도움을 주는 케이스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통 많은 분들이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경우가 재를 극하는 십신이기 때문에 덮어두고 안 좋다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사주를 해석할 때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한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신이란 보통 우리가 사주 내에서 할 일 없이 한거롭게 존재하는 글자, 자리만 차지하는 글자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비견이나 겁재가 그런 취급을 받거나 혹은 나쁜 것으로 오해를 사는 게 상당히 많고,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사주 안에서 어떠한 글자, 즉 길신이든 흉신이든 이런 글자들이 이유 없이 자리를 차지하며 존재하지 않고 각 글자만은 다 역할과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주의 각 글자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사주를 보는 정확한 시야가 항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사교쌤은 항시 여러분과 사주를 제대로 보는 방법과 시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강의 안내와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댓글과 구독은 항시 힘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